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에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입니다. 파가 갈리는 모습들을 볼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과 새로 치고 오는 세력들 간의 부딪힘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훈구파, 사림파 이렇게 싸울 거거든요. 훈구파는 누구고 사림은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훈구는 조선 건국에 동참을 한 세력. 어때요? 공이 크겠죠? 공이 커요.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나라에서 받은 것도 많아요. 권력도 쥐고 있고요. 토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훈구 세력들은 왕과 결혼을 하기도 하면서 외척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훈구는 원래 있었던 애들. 원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애들이 훈구입니다. 또 세조즉위 하는데 공을 세운 애들, 세조즉위, 지금의 왕, 그때 당시에 왕이 되는 데에 있어서 공을 세운 세력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여기 지금 훈구파는 거기에서 중앙에서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신하들이 된다면 왕권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림이 된 거예요. 고려 말에 개혁파들이 두 가지로 나뉘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요? 첫 번째는 급하게 바꾸자. 조선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온건파는 고려가 그대로 있고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세력들이 지방에 살면서 학문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림입니다. 사림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지방에서 학문과 교육에 힘쓴 길제의 학통을 이은 그 사대부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지방 중소지주들 출신이고요. 훈구는 중앙에서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나누어서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겠어요. 훈구는 중앙 집권 체제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었고, 사림은 왕도 정치, 왕이 하는 도덕적 정치를 강조했었고 의리를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아무래도 권력을 오래 쥐고 있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위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여러 부정부패에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한 거예요, 사림이. 3사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지적하게 됩니다. 훈구파가요,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얘네들이 말이에요,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운 대로 꼬집기 시작을 해요. 어떨까? 훈구파는 권력을 쥐고 있는데 사림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잘못됐는데? 처음엔요, 훈구파와 사림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너 이거 잘못했다니까? 계속 지적을 하니까 사림도 훈구도 서로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없겠죠. 그래서 사림이 큰 화를 입었으니 이게 바로 사화입니다. 사림과 훈구가 크게 부딪혀서 사화가 발생했다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사화의 발생에서 보면 일단 갈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훈구와 사림의 갈등입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종직은 이제 사림이 등용된 최초의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다. 지방 사람이네. 학문이 뛰어나고 공부 열심히 했어. 문장을 잘 지으며 가르치기를 즐겼는데 전후에 그에게 배운 자 중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많았다.
그 파들이 등용된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제자를 칭찬하고 제자는 스승을 칭찬하는 것이 사실보다 지나쳤다. 경상도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죠. 이게 바로 훈구와 사림 갈등의 시작.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성종 이후에 이렇게 사림이 중앙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게 되었고 그 지적이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화가 발생했는데 이 사화는 4가지.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왕 때의 일인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연산군 때의 모습입니다. 훈구 세력이 김종직의 조의제문 조의제문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림을 제거하게 됐는데 아니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김종직이 그 주변 국가 중에 초나라, 초에 의제가 항우를 죽였어요. 그것을 슬퍼하면서 지은 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과 맞물려졌냐면 이제 그 이후에 왕이 되면서 이거 지금 그 우리 선대의 왕을 비판하고 있는 걸 아니냐. 이거 지금 빗대어가지고 초나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지금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는 거다. 감히 신화 주제에 왕을 비판하는 글을 남긴 애들이 사림이야. 라고 훈구 세력이 이야기를 한 거죠. 뭐야? 그래? 연산군이 생각할 때. 그래?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아니 이것들 다 똑같이 배운 애들이니 가만두면 안 되겠네. 숙청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사화 있었는데요. 갑자사화는 연산군 시기에 친어머니를 폐위한 것이 사림의 입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연산군의 엄마죠. 연산군의 엄마 패비 윤씨 그녀를 폐위하는데 일조를 했었던 세력들을 숙청하게 되죠. 그게 연산군 때 있었던 2차례의 사화입니다. 그리고 중종 때는 기묘사화가 있었거든요. 이 기묘사화에 대한 부분은 조광조 개혁에 반발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하나 보게 되면 중종 반정이 있었어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연산군이 실정을 한다, 난폭한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반정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중종의 반정입니다. 원래 반정이라는 말 자체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종을 왕으로 세웠고 조광조를 등용해가지고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었어요. 훈구 세력이 너무 입김이 세지니까 조광조를 등용을 해가지고 개혁도 하고 이러려고 했죠. 조광조에 등용 있었고요. 개혁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어디든지 간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집권층들은 개혁이 싫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고 많은 땅을 거느리고 있고 이런 게 훨씬 더 좋고 행복한 거지 개혁은 싫습니다. 이 조광조의 개혁을 문제 삼아서 뭐 소격서 폐지하고 현량가 실시하고 막 이러면서 많은 사림들이 등용이 됐지요. 그리고 일부 훈구 대신에 공훈까지 삭제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런 조광조 개혁에 반발을 하게 되고 훈구 세력이 조광조와 여러 사림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화들이 계속 있어요. 또 을사사화는 명종 시기에 왕실과 외척 사이의 권력을 어떻게 쥐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사화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사화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연산군 때도 숙청, 죽이고 또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러한 사화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살인들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다 없애고 죽였으면 이제 좀 잠잠해질 때가 됐는데 계속 생겨요. 살인은 교육하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4차례의 사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실게요. 그거는 이제 서원으로 볼 거고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살인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전기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사화에 대한 부분 중요하니까 보시고요. 붕당의 발생 보도록 하죠. 살인이 16세기 후반 선조 때에 이르러서는 중앙의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럼 살인들은 다 원래는 하나의 학파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의견들이 다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당, 모임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의 분열은 정치 개혁을 둘러싸고 살인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외척이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와 또 이조 전량의 임명 문제로 분열을 하게 되었다. 우리 친구들 이조 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급이 높은 그런 관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조 전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어떤 관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죠. 이조 전량 자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팔을 중앙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붕당의 발생에서는 이것을 결과로 해서 동인, 신진 세력입니다. 그리고 서인, 기존에 있었던 살인들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붕당이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형성되고 나서 학문, 정치적, 또 지역적 차이가 이러한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실 인식하는 방법, 학연이나 지연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서인과 동인으로 구분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 이 전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선조 때는 동인이 우세했었고 광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을 했으며 광해군 이후에 인조, 반정으로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면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세력들을 이렇게 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붕당의 전개는 어느 왕 때 누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주도 세력이었는지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사화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 중앙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하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살림의 학문적 기반이 됐죠. 이거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원래 선현들에 대한 제사, 성리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기원, 처음은 주세붕 백운동 서원입니다. 근데 이 백운동 서원이 사액서원이 됐어요. 그 이후에 계속적인 사액서원이 생기게 됐는데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서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관리들을 만들어주고 교육을 해준 서원이 참 고맙다라고 하면서 왕으로부터 현판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지원, 노비들을 받기도 하고 토지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았었고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세금을 내지 않는 땅이 증가하다 보니 나중에는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고 후대에 와서는 좀 한참 뒤의 일이지만 후대에 와서는 흥선대원군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공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서원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건 간에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들의 교육기관적 역할을 했었고 이 서원 붕당 형성에 영향을 미쳤었다. 지역적 차이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향약,
요거 우리 친구들 도덕 시간에 많이 봤을 텐데 향촌자치조직입니다. 처음에는 조광조가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거는 여씨 향양을 번역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의 풍습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이황이이가 현실에 맞게끔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리학의 윤리를 보급하게 됐고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발전시키고 또 이렇게 널리 보급시키면서 사림의 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은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뭘까?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분야에서 향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각종 생활윤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서는 명분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고 다름이 인정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분질서 강화되게 됐고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확고히 만들게 됩니다. 소학과 주자가래 같은 것들이 성리학 발달의 증거가 되는 책이다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훈구와 사림의 갈등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는데 사림과 붕당의 계보 보고 또 중요한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훈구와 사림의 갈등에 대한 부분 아까 쌤이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경상도 선배물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네요. 그리고 사림과 붕당의 계보에서 보면 제일 앞에 정몽주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몽주는 누구예요? 고려 말에 온건개혁파입니다. 온건개혁파. 중앙 정치에 이렇게 조선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고려 말에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이후에 길제로부터 이렇게 쭉 오는 후세들이고 그리고 김종직에서부터 이렇게 중앙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 사화 그리고 여러 파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사림과 붕당의 계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구조를 한번 보면 서원의 구조의 모습이 이런데요. 요게 지금 이제 사당, 웃 세대들에 대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공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당이 되겠죠. 그리고 서재, 아무래도 교육기관이다 보니 책 중요하죠. 서재 이렇게 있었고요. 누각, 동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서원의 입구 부분에는 서원에서 숙식하는 학생 그리고 부속 노비들이 있는 공간들 있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학문을 연구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었고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서원의 구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원과 향약의 보급, 성리학의 발달까지 살펴봤는데요. 문제로 중요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네요. 123쪽의 5번 문제. 자,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나열한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롯한 사림 중에 최초 등용자 누구예요? 김종직입니다.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을 대거 기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공간 자체가 삼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력들을 자꾸 비판하게 됐죠. 처음에는 큰 문제 없었어요. 그냥 세력들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 나 뭐 잘못했네 지적하고 자꾸 쫓아다니고 싫잖아요. 그래서 사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기역 니은에 들어갈 거 김종직이랑 3사니까 그것이 2번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2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건들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요 사건들이 뭔지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 사건들의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정으로 즉위를 한 중종은 조광조를 등용해가지고 여러 개혁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중종이 반정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고 나서 조광조 등을 기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소격서 폐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고 현량과 시행을 하게 되지요. 그러한 개혁을 시도했는데 너무 개혁을 하다 보니 도대체 안 되겠다. 얘네들을 가만히 두다가는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사화가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의 사화가 기묘사화입니다.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어디 나와 있어? 가라, 다나. 3번에 나와 있네요. 요렇게 우리 친구들 사화, 한 사건의 사화의 순서대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다음의 문제 보죠. 다음 문제는 4번 문제.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구 세력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훈구가 아니고 사림. 사림 세력의 기반이 됐죠. 지방에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입니다. 사림의 집권으로 인해서 서원은 쇠퇴하였다라고 하는데 사림들이 집권을 하면 그들이 기반이 됐었던 그 교육기관인 서원은 더 많아지게 돼요. 이 쇠퇴가 아니지. 덕망 높은 선비나 공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기관입니다.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니까 몇 번에 있을까? 니은, 리을은 4번에 있네요. 요렇게 우리 친구들 125쪽에 4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뭐야? 사림의 성장, 성리학의 질서 확립에 대한 부분 이렇게 문제로 확인해 봤습니다. 사화 좀 헷갈리죠? 우리 친구들이 그거 무조건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사건은 어떠한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흐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